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부산 KCC의 출발은 암울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오픈 매치에서 61대 90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의 중심에는 KCC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숀 롱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내내 숀 롱의 약한 2대2 수비를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규 시즌 1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KCC는 86대 68로 보란듯이 서력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패배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승리를 이끈 핵심 동력은 바로 이상민 감독이 준비한 맞춤형 수비 전술이었습니다. 과연 KCC가 어떤 창의적인 수비 전략을 들고 나와 현대모비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따내는지 그 비밀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오픈 매치에서 KCC의 아킬레스건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숀 롱의 2대2 수비였습니다. 숀 롱은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의욕이 떨어지고 로테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약점이 곧바로 노출됐습니다. 드롭백 수비를 시도하면 현대모비스의 레이전 해먼즈가 외곽으로 빠져나와 픽앤팝 3점슛을 손쉽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위치 수비를 하면 현대모비스의 빠른 가드진 움직임을 숀 롱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며 수비에 구멍이 났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1개의 3점슛을 시도해 10개를 성공시키며 외곽에서 경기를 시종일관 여유롭게 풀어나갔습니다. KCC의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자동문과 같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숀 롱의 수비 약점을 지우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이 약점을 역이용한 전략적 수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KCC는 현대모비스의 2대2 게임 상황에서 숀 롱의 움직임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숀 롱은 상대가 피크앤롤을 펼쳐도 볼핸들러를 향해 튀어나가지 않고 자신의 매치업 선수에게만 타이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핸들러에 대한 수비를 포기한 자동문 수비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이상민 감독의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숀 롱이 비운 공간으로 현대모비스의 가드진, 즉 서명진이나 박모빈이 돌파에 들어올 때 KCC의 장지석이 자신의 매치업인 이승현을 잠시 버리고 림 프로텍팅을 위해 나와 도움 수비를 펼쳤습니다. KCC의 전략적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핵심은 해먼즈로부터 파생되는 볼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숀 롱이 수비하다가 나오는 로테이션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대신 서명진과 이승현이 터프한 2점슛을 던지게끔 유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숀 롱이 해먼즈에게 붙어있고 장재석이 어떻게 수비했는지 살펴보시죠. 서명진과 해먼즈의 2대2 게임에서 숀 롱은 서명진의 동선을 차단하는 대신 공간을 내줍니다. 이때 장재석이 빠르게 나와 도움 수비를 펼치며 서명진의 돌파를 압박합니다. 이번에는 숀 롱이 라인을 높여 서명진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먼즈가 롤하는 과정에서 숀 롱이 아닌 장재석이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을 받은 서명진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숀 롱은 해먼즈에게 붙어 있습니다. 해먼즈를 막는 효과와 함께 숀 롱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이상민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명진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준다면 장재석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크겠죠. 따라서 이상민 감독은 넥스트 디펜스도 준비했습니다. 넥스트 디펜스는 볼핸들러가 2대2 게임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볼핸들러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두 자릿수 득점, 숀 롱 올라갑니다. 정준원 3점 길었습니다. 방구빈 이번엔 안 들어갔어요. 방구빈 기습으로 올려봤는데 지금까지 넥스트 커버지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KCC는 이 수비에 모든 선수를 참여시키지 않고 송교창에게만 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뛰어난 수비 이해도, 폭발적인 활동량, 그리고 좋은 사이즈를 갖춘 송교창의 능력을 끌어올린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서명진이 해먼즈의 스크린을 받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숀 롱은 해먼즈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때 45도 부근에 있는 송교창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스위치합니다. 동시에 허웅이 정준원에게 붙습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넥스트 디펜스입니다. 정준원에게 3점 슛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서명진의 돌파를 막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미구엘 옥전이 해먼즈의 스크린을 받고 들어갑니다. 이때 송교창이 손을 뻗으면서 견제를 하고 있고 장재석이 안쪽을 버티고 있어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터프슛으로 포지션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진이 스크린을 받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 정준원을 막는 송교창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서명진을 막습니다. 바로 넥스트 디펜스입니다.
이후 송교창이 클로즈아웃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비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KCC의 전략은 통계적으로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해먼즈로부터 파생되는 볼 흐름과 패싱 게임이 막히면서 현대모비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뎌졌습니다. 경기 전까지 평균 26개의 3점 슛을 시도하던 현대모비스는 이날 3점 슛 시도가 19개로 급감했고 성공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픈 매치에서 2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이날 17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KCC의 수비가 현대모비스의 패싱 게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기 전 이상민 감독이 최대한 3점 슛을 허용하지 않고 2점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처럼 KCC는 의도한 대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반면 숄롱의 약점을 공략하려던 양동근 감독은 경기 후 숄롱의 약점만을 공략하려고 했던 부분이 독이 되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KCC가 준비한 새로운 수비 전략에 오히려 말려들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뛰어난 공격수지만 수비가 약한 숄롱이라는 양날의 검을 안고 가야 하는 KCC. 하지만 이번 현대모비스전은 숄롱의 약점을 감추고 송교창과 장재석 등 국내 선수들의 강점과 희생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수비가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KCC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자신감을 심어준 경기였습니다. 앞으로 KCC가 이 수비 전략을 다른 팀들과 경기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크블 전술 노트 이민재였습니다.